오늘은 외국인 투자와 지주회사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가, 이런 투자가라면 외국인 개인이라기보다는 외국 법인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의 복수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상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다음 지주회사가 다수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수의 유사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경우 프로젝트별로 SPC를 설립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국 투자가는 한국 파트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략적 파트너가 한국 파트너가 됩니다. 한국 파트너와 함께 우선 지주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 지주회사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TIH 주식회사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BTIH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은 2004년에 했고 업종은 지주회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64992. 투자 금액을 보시면 21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 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반바디아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한국에는 한진중공업, 또 일진전기,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전략적 그런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BTIH 주식회사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처음에 자회사를 용인경전철로 두게 되었는데, 용인경전철 같은 회사를 여러 개 두어서 한국의 여러 군데 경전철 사업을 하는 그런 자회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용인경전철 사업이 성공하지 못해서 일종의 사업이 망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인경전철 같은 회사를 여러 개 두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주주 현황을 한번 보면 2012년 기준입니다. 지주회사인 BTIH 주식회사가 지분의 27.5%를 가지고 있고 금액은 448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주회사 형태를 운영하게 되면 첫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당연히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직접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지주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게 될 때 자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외국 투자가가 되려면 외국인 개인이거나 또는 외국의 법률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는데, 지주회사는 한국의 법률에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상당한 자금이 BTIH라는 주식회사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경전철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BTIH 주식회사, 다시 말해서 지주회사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용인경전철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더블 텍세이션의 문제가 생깁니다. 더블 텍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 항상 생기는 문제입니다. 더블 텍세이션의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습니다. 법인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되면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는 주주는 다시 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주주가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내게 될 테고 법인 주주라면 다시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주회사를 하나 두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려서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다음 지주회사에 배당을 하면 지주회사는 배당금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배당 수익은 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수입 배당 금액의 입금 물산익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배당 금액의 입금 불산입입니다. 과목과 나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인 경우, 감옥은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주회사를 운영하고 그 밑에 여러 기업을 두게 된다면 이 감옥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국 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내국 법인이죠. 내국 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 법인, 여기서는 피출자 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출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이 전체를 다 합쳐서 수입 배당 금액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A 금액에서 B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단 말이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닌데 세법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득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뭐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A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출자 법인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많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주권 상장 법인 외의 법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다면 보시는 대로 입금 불산입률이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100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그 100억은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겠지만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받게 되면은 100억을 배당금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게 됩니다. 입금 불산입률이 100%에 해당이 되니까요. 근데 이 B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텐데 이 표에 보시는 대로 비투자법인에 대한 비율, 다시 말해서 지분을 많이 보유할수록 입금 불산입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많은 차입을 일으켜서라도 비출자법인에 대한 비율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것은 입금 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이자가 있다고 무조건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법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좀 과도하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입금 불산입률을 다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지주회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이죠. 그 자회사의 지분, 여기서는 피출자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50% 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금 불산입률은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30%만 입금 불산입이 되고 70%는 입금 산입이 돼서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 회사가 채무가 좀 과다하다고 하면 그 입금 불산입률 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 정도는 여기서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는 30억을 입금 불산입해야 되는데 지주회사가 좀 과도한 그런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30억을 다 인정하지 않고 20억만 입금 불산입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80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옥은 지주회사 수입 배당금액의 입금 불산입 특례, 이것은 법인세법 제18조 2 바로 다음에 있는 조문입니다.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주회사는 법정 지주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경우보다 입금 불산입률이 더 높습니다. 이 표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지주회사는 어떤 법정 지주회사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적으로 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를 이루게 된다면 그럴 때는 입금 불산입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지주회사가 배당을 할 때만큼 입금 불산입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입금 불산입률이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저 입금 불산입률이 80%이니까 여기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면 아무리 적게 입금 불산입이 되더라도 80%는 입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100억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무조건 그 중에서 80%는 입금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20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회사의 구분, 여기서는 또 앞에서는 필출자법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회사가 주권 상장법인인지 또는 주권 상장법인 외의 법인인지에 따라서 입금불산입률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주회사가 차입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산출해서 위에는 입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주회사는 어떤 회사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마지막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주회사이라고 말할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그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금불산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런 법정 지주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지주회사가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금융지주회사를 왜 만들게 되는 건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이것은 정부가 장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외국에 있는 금융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게 될 때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는 그런 법입니다. 금융회사의 대형화, 기업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이것은 약간 또 규제를 하는 측면이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주식, 지분을 포함합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것을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일 것,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이런 조건이 충족시키면 금융지주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는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보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배당금을 받을 때 입금불산입되는 혜택도 있고 다른 어떤 혜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지주회사 중에 우리나라에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외국 투자가가 프랑스 BNP 파리바 같은 그런 외국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 투자가들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10% 미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보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 투자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원을 선임한다든지 하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를 적용받아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이면서 금융지주회사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정 지주회사 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분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다음은 일반지주회사입니다. 일반지주회사는 근거법률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좀 더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강한 법률에 근거한 그런 지주회사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정 목적을 한번 보면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주회사의 정의가 주식, 물론 지분을 포함합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차 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는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산 총액이 5천억이 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런 규제를 많이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지주회사가 설립되거나 전환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여야 되겠죠. 그 다음 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술지주회사는 규제를 하기 위한다기보다는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한 지주회사입니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정의를 보면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지분도 포함합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운영을 보면 산업교육기관, 산학협력단 등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여야 되고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되고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 출자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상권 전문 인력이 1명 이상일 것, 전용 공간을 갖출 것. 다음은 또 다른 기술 지주회사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그런 기술 지주회사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의 정의를 보면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을 보면은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의 등록 요건을 보면은 상품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보유 인력과 보유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것, 보유 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록이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술지주회사는 하나는 교육부 장관,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지주회사입니다. 임의지주회사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정지주회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가 그냥 사용해본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투자가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자유롭게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꽤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법정지주회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지주회사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외국 투자가의 한국 지주회사 운영. 첫 번째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이 높고 예를 들어 100%라면 가장 좋겠죠. 또 지주회사의 차입금이 과도하지 않다면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리더라도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지 않거나 받고 있더라도 미미하다면 임의로 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